여러분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아나운서 박진영입니다. 그동안 여러분 사설을 읽었었는데요. 이제부터는 복잡한 세상 소리는 잠시 내려놓고 저와 함께 책 속의 멋진 이야기 속으로 퐁당 빠져보는 건 어떠세요? 네, 따뜻한 차 한 잔처럼 포근한 햇살처럼 우리의 하루를 책 향기로 채워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읽는 건 아니고요. 하루에 약 한 5분 정도, 3분 정도 이렇게 읽을게요. 자, 오늘은 처음이라 공감하는 사람만 살아남는다. 공감대화법 16페이지 첫 꼭지를 읽겠습니다. 미끄러진 대화입니다. 이제는 직장인이 된 27살 청년에게도 공부가 너무 힘든 날이 있었다. 수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성적이 좀채 오르지 않아 한없이 불안한 나날이 이어졌다. 어머니와 이야기를 하다가 힘들다는 생각에 마음이 흔들려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다. 그는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엄마가 자신의 눈물을 보면 위로를 해줄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어머니의 반응은 뜻밖이었다. 남들도 다 한다. 남들도 다 힘들다. 청년은 어머니의 말에서 얼음 같은 차가움을 느꼈다고 한다. 자신의 처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느꼈다. 몇 해가 흐른 뒤 청년은 말했다. 그때 나는 의지할 곳이 전혀 없다는 공허한 감정을 느꼈어요. 믿었던 사람들에게 들은 말이라서 더욱 슬펐죠. 다음날 자고 일어나자 마음이 가라앉았고 그래서 보기에는 별일 없이 지나갔지만 그때 엄마가 내 상태를 조금만 더 신경 쓰고 말을 꺼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지금도 종종 하곤 해요. 공부하는 자식을 둔 많은 부모가 힘들다는 토로에 이런 식의 대꾸를 한다. 어렵게 살아온 자신의 과거에 비춰보면 배부른 소리로 들리기 때문일 것이다.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고통스러워하는 자식에게 그 말이 큰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은 의식하지 못한다. 다음은 어느 회사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커뮤니케이션 강의를 할 때 한 수강생이 털어놓은 이야기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대학 시절 신입생이었던 그에게는 싸고 맛있는 식당을 찾는 일이 매우 중요했다. 그는 누군가 밥을 사주면 무척 고마웠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캠퍼스에서 한 선배를 만났다. 선배가 말했다. 저녁 먹었어? 안 먹었으면 형이 사줄게. 가자. 선배와 함께 간 곳은 후미진 골목에 있는 허름한 식당이었다. 그는 큰 기대를 하지 않고 볶음밥을 주문했다. 그런데 기대했던 것보다 맛이 좋고 값도 상당히 쌌다. 그가 찾던 그런 식당이었다. 다음에 또 와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식사를 마치고 선배에게 감사의 인사를 했다. 선배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싼 밥집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는 저녁을 먹고 선배와 헤어졌다. 그런데 그 뒤로 선배는 그를 봐도 전혀 아른 체를 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못 알아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일이 몇 차례나 반복됐다. 선배가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다는 걸 느꼈다.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그는 선배가 자신을 외면하는 이유를 처음에는 알지 못했다. 곰곰이 생각해 본 끝에 식당에서 선배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다. 그는 이렇게 싼 밥집이라고 표현했고 그제야 그 표현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뒤늦게 깨달은 것이다. 비싸지 않으면서도 아주 맛있는 집이라고 말해야 했었다는 것을 말이다. 선배는 후배에게 밥을 사줬더니 허름한 밥집에 데려갔다는 말만 들었다라고 생각하며 마음이 상했을 것이다. 애써 호의를 베풀었지만 감사의 인사는커녕 오히려 비아냥거린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소통이 매끄럽게 이루어지지 못한 사례를 하나 더 들어보자. 정년퇴직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어느 회사의 고위관부가 인사이동을 통해 한직을 맡게 되었다. 그동안 그는 늘 중책을 맡았고 매우 바빠서 여유롭게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다. 휴가도 제때 떠나는 일이 드물었다. 그를 가리켜 일 중독자라고 하는 사람도 많았다. 그는 한직으로 물러나면서 여러 지인들을 편하게 만날 수 있게 되었다. 여유가 생긴 그를 만난 지인들은 이렇게 물어보곤 했다. 정년이 얼마나 남았죠? 그는 1년도 안 남았다고 대답했다.
여러 지인들 중에 누군가 한 말이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아, 여유가 생겨서 좋으시겠어요. 이제 좀 쉬세요. 휴가도 가시고. 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지 않았느냐는 말이었다. 하지만 그는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직으로 밀려나 있는 게 싫었다. 아직 능력과 체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머지않아 회사를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매우 아쉬웠다. 지인이 그를 위로하려고 한 말이 오히려 우울하게 만들었다. 그는 서운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다. 중환자실에 오래 누워있는 노인에게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으니 이제 그만 돌아가시는 게 좋겠어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더군요. 말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히는 경우가 있다. 악의 없이 한 말이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달리 들릴 수도 있다. 그야말로 별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이기 때문에 말한 사람은 상대에게 상처를 준 사실을 모르고 넘어가기 쉽다. 그러나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은 잘 잊지 못한다. 그것은 두 사람의 관계도 큰 흠집을 낸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